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뭐 계속 이어서 그 라이브 커머스 이벤트 테마들을 어떤 걸 정할지, 이벤트 테마는 하여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벤트 테마들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쿠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중간중간에 쿠폰을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쿠폰을. 근데 쿠폰은 사전에 발행해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도 발행해도 되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끝날 때까지. 근데 보통 이런 쿠폰을 발행할 때는요, 쿠폰에 대한 어떤 혜택, 쿠폰이 뭔지는 아시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인 행사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쿠폰을 발행할 때 뭐 80% 할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그 어떻게 보면 이 할인 행사는 구매를 그 구매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게 있겠지만 예를 들면 원 플러스 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해당될까요? 원 플러스 원. 그렇죠. 원 플러스 원은 한마디로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 꼭 제일 중요한 건 산 거를 또 주는 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상품을 끼워 팔기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보조 상품들을 소개하는 어떤 목표도 있어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할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또는 원 플러스 원 행사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전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쿠폰을 남발해도 안 되고요. 남발해도 안 되고 그리고 대상을 어떻게 특별한 어떤 목표 대상으로 정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쿠폰은 예를 들면 뭐 댓글 쓰기라든가 아니면 사진 증명 구매 후기 증명 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참여했을 때 그 참여한 사람한테 이 쿠폰을 주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자 이렇게 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행사 또는 원 플러스 원 행사로 진행을 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측정해서 예를 들면 전체 매출의 10%? 10% 정도나 이걸 정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 매출이 있으면 아니면 구매 금액의 뭐 10%에서 뭐 20% 사이라든가 예를 들면 쿠폰을 발행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무작정 뭐 그냥 계속 뿌린다거나 또는 너무 적게 뿌린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쿠폰을 언제 발행할 건지 라이브 방송할 때 몇 분, 몇 분, 몇 분에 있을지 그리고 이 내용들을 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쿠폰 발행 시기를 카운트다운하는 시계를 가지고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계를 보면 집중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한데 보니까 그 시계가 점점 시간은 줄어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쿠폰을 발행할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정행사예요. 증정행사. 쉽게 얘기하면 자 증정행사인데 이런 거를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받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은 구매 후기를 주로 썼던 거 아니면 댓글을 주로 썼던가 아시겠죠? 이건 이제 전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외에도 예를 들면 구매를 촉발하기 위해서 대상을 첫 구매 고객 또는 뭐 500번째 구매 고객 또는 이전에 방송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또 구매한 사람 예를 들면 재구매 고객 이런 분들 특정한 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는 주로
사전 쿠폰을 발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 방송 전에 들어오셔서 쓰실 수 있는 쿠폰입니다 하고,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그럼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걸 그냥 얘기하면 보통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한 하루 전에 홍보를 하잖아요. 거의 잊어버려요. 예, 잊어버리고 거의 안 들어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 방송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SNS라든가 아니면 다음 카페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할 때는 한 5분 전에 홍보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특히 커뮤니티 카페 같은데, 맘카페 같은데, 그리고 이런 데는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라이브 카페 회원들한테 댓글식으로 해서 이런 게 있대더라, 이렇게 구전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직접적으로 뭐 라이브 방송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알긴 알죠. 카페장이 알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첫 번째로는 쿠폰. 쿠폰 같은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이벤트 방법 뭐가 있어요? 바로 소통왕을 찾는 겁니다. 예, 소통왕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소통왕한테. 소통왕이 뭐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지금 이런 강의예요. 뭐예요?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계속 동영상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0분 강의를 한다 그래도 이게 30분짜리 동영상이잖아요. 30분 강의라는 게 3시간보다 더 힘들어요. 예.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 앞에 서가지고 강의를 할 때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혼자서 계속 떠드는 강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라이브 커머스는 자기 혼자서 스튜디오에서 뭐를 가지고 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카메라하고 대화를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그 카메라 속에 있는 그 고객이라 그럴까요? 그 소비자들이 반응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어떻게 돼? 예, 그 MC라 그럴까요? 진행자는 힘이 나요. 예, 시간 가는지 모른다고. 너무 재밌어져요. 재밌어지면 어떻게 돼? 진짜 진실하게 강의 저기 뭐야 그 호스팅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방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진심이 있기 때문에, 진심은 뭐든지 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구매로 다 이어진다고요. 그리고 그 방송도 너무 쉬워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을 많이 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 상을 주는 쪽으로 가면 그 방송이 훨씬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통왕을 찾는 거예요. 뽑아서 뭘 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대상은 방송 중 가장 많이 댓글이나, 그렇죠? 댓글이나 호응을 형성한 고객. 예, 근데 여기서 호응이라는 건 요즘엔 댓글만 하지 않고 직접 실시간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저번 시간에도 보셨지만, 어떤 분들은 그 소비자한테 노래도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호응을 하도록 해서 그 호응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 거. 예. 이게 바로 소통왕 프로젝트죠. 이벤트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번 방송에서는 댓글을 뭐 50회 이상 선착순 뭐 응답한, 예, 소비자 고객한테는 뭐를 주겠다든가.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단점에 있죠. 예, 선수들이 보통 끼어들어요. 선수들. 또는 딴지 거는 애들이 생겨. 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제품 좋지도 않던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댓글은 댓글이잖아. 근데 이런 건들이 많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기도 하고, 또 선수들이 있어. 아 그래? 소통왕 이거 맨날 하는 거지, 요거 하나 받아 먹어야지 하고 그냥 계속 댓글만 달러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사지도 않으면서.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또 방송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댓글을 달되 뭐 5분에
10회 이상씩 뭐 전체에서 50번 이상 이렇게 넣어줘야지. 그냥 50회 이상이라 그러면 그냥 빡 따라서 끝내는 애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5분 간격 50건 이상 댓글을 다는 사람, 이렇게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댓글을 정할 때 댓글의 수보다는 재미 또는 뭐예요? 질을 따지는. 근데 이런 거를 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그 호스트, 그러니까 진행자가 뭐를 해야 되냐면 다 그걸 뒤져봐야 돼. 의미를 세기만 하면 될 게 아니라 다 뒤져봐야 되는 채팅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렇지만 하여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소통왕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장점은, 그렇죠, 장점은 호응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진행자가 방송이 어렵지 않게 돼. 아시겠죠?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통왕을 뽑는다는 거는 이벤트 행사로서 가장 좋은 행사다.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공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예. 소통왕을 오늘은 뽑습니다. 우리들. 예.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예. 보통 5분 간격으로 50회 이상의 댓글을 먼저 달아주시는 분. 예. 그럼 어떻게 돼? 한 25분 동안에 소통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5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10분 간격으로 뭐 10건씩의 댓글을 계속 달아주시는 분. 그 중에서 또 뭐 3분을 골라서 가장 댓글이 개그스럽고 재밌었던 댓글 있으면 그분들도 뭐 이런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테마로는 뭐 어떤 게 있냐면 삼행시 같은 거. 예. 삼행시.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삼행시. 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예, 삼행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의 브랜드.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뭐 예를 들면 뭐 마이사다. 마이사 운을 띄워주는 거야. 자, 마이사로 시작하는 어떤 삼행시를 지금부터 댓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빨리 올려주시는 10분한테는 뭘 드릴게요. 뭐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중요한 건 선착순 응답을 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답변 안 하면 폭망하는 거야, 방송은. 이런 거는. 문제를 내거나 이벤트를 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싸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재밌으려고 한 게 엄청 재미없어집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제시한, 진행자가 제시한 단어로 피드백을 한 사람한테 뭐예요? 상을 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방법은 뭐 재미상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신, 삼행시를 져주신 그런 소비자들한테 어떤 그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할 때 보통 브랜드로 삼행시를 짓는 게 많고요. 또 어떤 걸로 삼행시를 지어요? 브랜드나 아니면 출시한 제품 명, 또는 어떤 거 그날의 뭐 그 시기에 이슈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야지. 괜히 브랜드가 뜨지도 않은 브랜드인데 그거 가지고 무조건 삼행시를 진다?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 반응이 없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폭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썰렁해질 수 있어요. 삼행시 같은 경우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삼행시를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먼저 발표해서 댓글로 올려주시거나 포옹을 해준 사람한텐 조금 큰 상품을 먼저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삼행시 같은 걸로도 이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매왕. 그렇습니다. 구매왕. 구매왕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한마디로 일정 시간
구매를 하거나 또는 방송 시간에 시간 통틀어 가장 많은 상품을 구매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정해서 주는 거예요. 예. 특정 시간에 정해서 주거나 아니면 빨리 산 사람을 주거나 아니면 방송 중에 가장 많이 산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 이런 것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언제쯤 산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아까 댓글은 몇 번째 댓글 이걸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이런 구매함 같은 경우에는 비싼 상품일수록 재밌어져요. 아니,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거는 처음에 구매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 너도 나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싼 상품일 경우에 이 구매왕 어떤 이벤트를 꼭 전개하세요. 그러니까 최초로 구매한 사람은 어떤 걸 주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꼭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구매왕 그 이벤트를 할 때는요. 매출 끼워 팔기, 예, 또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투, 이런 상품들 있죠. 예, 이런 상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구매왕은 많이 사야지 또, 예,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구매왕의 경우 아예 최 그 한도를 최소 한도를 정할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번에 구매왕은 뭐 10개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뭐 어떻게 하겠다. 방송 시간에.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최소 한도를 정할 때는요. 너무 높은 목표는 잡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뭐 10,000원짜리 파는데 1억 원어치 구입한 사람한테 주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예, 웬만큼 현실성이 있도록 특히 최소 한도를 정할 경우에는 현실성이 있는 매출 목표를 잡고 진행할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짜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든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딱 정해서, 예,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 대신에 너무 큰 거를 줘도 안 되고, 구매왕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요번에 구매왕 행사가 있습니다. 방송 기간 중에 10개 이상을 구매한 모든 분들에게, 예, 이러이러한 걸 혜택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혜택이 너무 커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안 돼. 그래서 10개 이상 구매하신 고객들한테는 뭐 오늘은 뭐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드리겠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끼워 팔기라는 거죠. 이러이러한 보조 상품을 드리겠다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꼭 넣어주실 필요가 있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포토 리뷰. 특히 포토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 호응도를 유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차기 방송 아니면 다음 방송 때 마케팅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포토 리뷰가 뭐예요? 결국은 그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매 후기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구매 후기를 쓰는데 좋은 구매 후기가 올라오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 같으면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구매한 상품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면서 구매 후기를 달게 해준 거. 그리고 그때 구매 후기 중에서도 베스트 구매 후기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상을 주세요. 베스트 구매 후기. 왜? 이런 구매 후기는요, 돈 주고도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거를 써주는 사람한테는 뭔가 큰 상품을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는 당연히 그 방송도 좀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방송이 끝나더라도, 예, 그 차기 방송의 마케팅 자료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마케팅 소스가 바로 뭐예요? 소비자들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리뷰라고요. 그래서 이 리뷰가 되게 중요하고 거꾸로 이 리뷰를 어디에 구매 의기에 써서 그거를 올려주는 사진으로 올려주는 그런 쪽의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런 쿠팡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들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렇습니다. 리뷰예요, 리뷰. 그죠? 야, 이건 무슨 리뷰인데 이게 하나도 5점이네, 다 만점이네. 이런 걸 본다고요. 그죠? 이러면 이런 거는 의심을 안 한다고. 이런 리뷰를 이렇게 2,000개나 올라와 있는데 싹 다 100점짜리 리뷰가 올라와 있다? 야, 이거 누가 만든 거 같은데 어떻게 다 100점이냐? 이렇게 하나씩 없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리뷰를 어떻게 다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이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처음 런칭한 상품의 경우에는 이런 리뷰들이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리뷰는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면 바로바로 리뷰가 안 올라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천금 같은 획득만 많이 되면 되게 천금 같은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베스트 구매 후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후기를 많이 써주신 분들한테는 꼭 큰 상을 줘라. 예,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어떤 이벤트보다도 결과값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아시겠죠? 포토 리뷰.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포토 리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인증.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뽑기 같은 거예요. 뽑기. 뭐, 뽑기는 사다리 타기라든가 아니면 뭐 있죠? 돌림판 같은 거. 예.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소비자에게 뭐를 사다리라든가 뽑기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호응도가 없을 때 자 댓글 먼저 다시는 분들한테 뽑기 행사 돌림판 행사 한번 해드리게 하겠습니다. 또는 뭐 사다리 한번 타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선착순 10명 자 그럼 뽑기 행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런 뽑기는 뭐예요? 호응도가 낮을 경우 높이기 위한 방도로 많이 씁니다. 예, 높이기는 방도. 그리고 뽑기 행사 때 가장 중요한 거, 꽝이 너무 많게 하지 마세요. 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래요?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괜히 물건 산 사람이 뽑기 행사 해가지고 계속 꽝만 나면 어떻게 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음.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적절한 보상이 분명히 필요하다. 특히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기를 했다. 그럴 때 너무 꽝이 나오지 않게 적어도 판매하는 상품의 격에 맞도록 상품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왕. 뭐, 이거 뻔한 거죠. 뭐, 진행자가 낸 퀴즈를,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빨리 맞추는, 분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자를 보내서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댓글로 빨리빨리 올리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댓글에다 올리면 정답이기 때문에 먼저 맞힌 사람들 보고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는 문자를 보내게 하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퀴즈를 낸다 그러면 집중을 해. 원래 시험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예, 다들 그래요. 예, 시험은 싫어하는데 또 퀴즈를 내면 그걸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느낌 많이 받죠? 퀴즈 그 방송 같은 거 보면서 내가 어느샌가 맞추려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괜히 못 맞추면 또 그렇고 맞추면 옆에 자랑도 하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 집중력이 높아져요. 좋은 점이죠. 음. 뽑기도 마찬가지고 방송 참여도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기 좋은 점이 있지만 너무 퀴즈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뽑기처럼 어렵거나 아니면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 이러면 어떻게 돼? 점점점 어떻게 돼요? 방송이 재미없어집니다. 음, 재미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이벤트에 대해서 쭉 몇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요. 하여튼 이 이벤트는 뭐 지금도 한 7가지, 6가지 정도 쭉 이벤트 항목들을 얘기를 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방송에 적절하게 녹여내면 방송도 재밌어지고 방송 내용도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신경을 써주시고 방송은 여하튼 사전 마케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전 마케팅. 사전 마케팅이 뭐예요? 방송이 예약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 내가 방송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품으로 방송을 합니다 하고 소문을 내야 돼요. 그렇죠? 내야 되는데 가장 유용한 데가 어디냐면 바로 카페, 커뮤니티예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소비자 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카페예요. 그래서 이런 카페를 노릴 필요는 있는데 언제 해야 돼? 바로 5분 전에 방송 시작 5분 전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라이브 방송은 바로 시작해도 돼요. 아니면 방송 중에 해도 괜찮아. 아 지금 어디서 채널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 볼 사람하고 그 URL을 링크를 남겨놓는 게 좋아요. 어디에? 카페 유명 카페 댓글에 누가 8번 카페나 아니면 SNS에 올리는데 SNS에 홍보를 하는데 특히 카페의 경우에는 누가 해요? 그렇습니다. 카페 회원한테 요청을 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는 회원들 많잖아요. 맘카페 같은 경우에 한두 명은 다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회원들한테 거꾸로 카더라 통신을 댓글에 흘리게 그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들어가서 직접 하거나 자 지금부터 광고한대요. 아니 광고 지금 그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판매하고 있다니까 우리 같이 가봐요. 이거 안 돼. 그게 아니라 지금 5분 전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방송도 하고 있던데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누가 카페 회원들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제3자 표현이라 그러는데 아시겠죠? 제3인칭 시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당연하죠. 이런 SNS를 통해서 예, 띄워줄 수도 있죠. 예, 띄워줄 수도 있고 진행 중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5분이나 5분 지나가지고 그래서 요때 해야지 무슨 교육생 모집하듯이 뭐 2주일 전, 3주일 전부터 예, 모집하는 거 아닙니다. 사전 홍보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15주차 때, 원래 강의가 없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좀 그 강의를 준비하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드리고, 유튜브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그 내용을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방송들도 있어요. 이게 제품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 학기 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14주차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15주차 때 이어서 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